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내 미생물군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많이 부각되고 있죠. 각종 유산균 건기식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고, 장내 미생물군의 분포에 따른 비만도가 다르다는 연구도 발표되면서 이를 이용한 다이어트 보조제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장내 미생물 할 때 그 장은 대장만 말하는 걸까요? 소장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일까요? 소장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현대에는 소화기의 내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이 개발되면서 위와 대장은 누구나 다 종종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서 살고 있는데, 소장은 너무 깊고 구불구불하고 좁아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종의 암흑지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지금은 캡슐형 내시경이나 이중풍선 소장 내시경이 개발되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비싸거나 검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헤친 에다 아카시의 장내 세균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소장에도 미생물이 있을까? 답부터 알아볼게요. 소장에는 대장에 비해서 미생물이 매우 적다입니다. 왜냐하면 소장은 음식물과 소화액이 가득 차 있으면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서 세균이 증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소장은 너무 길어서 부위에 따라서 소장 초입부는 12지장, 중간은 공장, 소장 끝은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이 들어가면 처음에 위장에서 강한 산성의 위익으로 살균 처리가 되어서 소장 초입부인 12지장은 거의 묵은 상태에 가깝다고 해요. 소장 중간 부분인 공장은 소장의 1ml당 세균이 1000개에서 1만 개, 회장은 1만 개에서 10억 개, 대장은 100억 개에서 1조 개라고 해요. 근데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소장 중간 부분에 비해 말단 부분은 10,000배에서 100,000배가 많아지고, 말단 부분에 비해서 대장은 10배에서 1000배 정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소장은 대장에 비해서 가늘고 긴 호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물과 음식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장에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면서 영양분을 먹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면 이 호수가 팽팽하게 부어오르면서 상당한 불편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복부 팽만감, 복통, 방기, 설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팽만감이 있고 불편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우리 뱃속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애들을 좋게 말하면 미생물, 약간 나쁜 어감으로 말하면 세균, 즉 박테리아잖아요. 이걸 의학 용어로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라고 해서 SIBO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이 추세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잘 배양해야 한다는 내용만 강조되어 왔었는데, 잘못된 공간에서 미생물이 증식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장에는 매우 적어야 하는 그 미생물이 소장에서 늘어나게 됐을까요? 소장의 연동 운동성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역동적으로 쭉쭉쭉 음식물을 짜내어서 빠른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운동성이 떨어지면 흐름이 느려지고 그만큼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에서는 별로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지만, 느리게 흐르고 고여있는 물에서는 미생물이 번식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역력의 저하. 원래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소장벽 안쪽에 대거 포진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외부 물질과 직접 맞닿는 부분이 소화관이잖아요. 여기서 세균이나 이물질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우리 몸은 대부분의 군사 병력을 소장벽에 배치해 놓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력이 줄어들어서 세균을 제어하기 힘들어지면 그만큼 세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면역이 약해져도 문제가 되고, 면역 억제제 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산 분비 감소. 아까 위액은 매우 강력한 산이어서 음식물을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위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살균되지 않아서 소장에 세균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역류성 식도염에 이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산에 의해서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소장 팽만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원인, 항생제 사용입니다.
항생제 사용이 길어지면 정상적인 장내 세균축이 파괴되고 이후로 병원성이 강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되면서 이러한 장 트러블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외에 수술이나 소장의 구조가 변형되면서 생겨나는 소장 세균 증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죠? 이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또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생제 치료. 항생제를 남용해도 이렇게 소장에 세균 번식이 생겨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생제가 일단 과도하게 생성된 소장 내 세균을 싹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서 계속 항생제를 쓸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항생제 중에는 리팍시민이라고 소장 안으로는 흡수되지 않으면서 소장 밖에 세균만 없애주는 항생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요법. 이건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을 안 먹어서 그 세균을 굶어 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법이에요. 소장에서 번식하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이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글루텐, 우유에 들어가 있는 유당, 각종 음료수에 들어가 있는 과당이기 때문이에요. 다 안 좋으니 먹지 말자고 하는 유명한 음식들이잖아요. 그 이유가 글루텐, 유당, 과당은 사람의 소장 초입부에서 별로 흡수가 안 돼서 소장 중간 부분까지 이 글루텐, 유당, 과당이 풍부한 상태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소장 부위가 글루텐, 유당, 과당을 좋아하는 세균에게는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세균이 터졌고 대대손손 번식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치료법, 장 운동력 개선.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한약으로 상당히 잘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의사니까요. 원래 유속이 빨라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곳이 소장인데 소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거니까 소장의 본래의 그 연동운동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한약 처방 중에는 하복부 하단천을 보강하는 육미 계열이나 이중탕 등 다양한 계열의 보약들이 위, 소장, 대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식후 팽만감, 방귀, 설사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약이 잘 치료하는 영역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치료법. 면역 결핍 상태를 치료하는 겁니다. 면역 억제제 등을 가급적 피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도모하여서 당뇨나 면역 결핍 상태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장 내 미생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와닿는 내용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좋은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